안녕하십니까, 최준보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10강 JSP의 액션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JSP 액션 태그 중에서 JSP use bin 태그, bin을 사용할 때 쓰는 태그를 말하죠. 다음 set property, 자, 그 bin에 어떤 변수, 속성의 값을 설정해 줄 때 쓰는 태그. 다음 get property, 설정한 값을 불러올 때 쓰는 태그입니다. 자, 두 번째로 JSP include, 어떤 파일을 포함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태그. JSP forward, 어떤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태그. 자, JSP 플러그인은 플러그인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줄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각각의 태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in 관련 태그. 자, 여러분들 bin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특히 그 자바에서 나온 게 bin인데, bin이 무엇이냐? 자, 자바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in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클래스입니다. 자, 클래스에 어떤 변수나 메소드를 정의를 해 놓고 그 클래스에 정보를 저장해 두었다가 뺐다가 또 메소드를 사용하고, 자, 이러한 일들을 하는 클래스를 통틀어서 bin이라고 합니다. 자,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셨던 분들은 bin에 대한 개념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JSP에서는 이러한 bin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물론 그 객체, bin 객체에 대한 변수를 호출하거나 또는 메소드를 직접 호출해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JSP는 좀 더 편리한 태그라는 것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bin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태그들. 자,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먼저 JSP use bin. 자, 이 태그는 말 그대로 이제부터 bin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bin을 사용하려면은 어떠한 클래스로, 어떠한 이름으로 각각 정보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한 정보들을 이 bin 태그, use bin 태그의 속성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설명 나온 부분을 읽어보면은 JSP 페이지에서 자바에 bin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다음 JSP set property, 사용하게 되는 bin의 변수 값들을 또는 메소드의 값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자, 설명 보시면은 bin에 정의된 property, 자, 속성이라고도 하죠. 값을 설정할 때 사용한다. 다음 JSP get property. 자, 위에서 set property로 값을 설정을 해 주었다면 그 값을 필요할 때 불러다 써야겠죠. 자, 필요할 때 불러서 쓸 수 있는 태그가 JSP get property 태그입니다. 자, 실제 사용법은 예제를 통해서 보기로 하고요. 설명 내용을 읽어드리면은 bin에 정의된 property의 값을 불러올 때 사용을 한다. 자, 그러면은 bin, 자바가 제공하는 bin도 하나의 클래스라고 그랬죠. 그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를 사용하고자 할 때 관련된 태그는 use bin, set property, get property. 자, 이미 그 자바에서 bin을 작성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소드의 이름이 get으로 시작하고 set으로 시작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바로 이 JSP의 액션 태그에 의해서 자동으로, 자, 이름을 그렇게 정의를 해놔야만 JSP의 액션 태그가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불러다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바 그 코딩 하시면서 아마
그런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뭐 세터, 게터, 값을 설정하는 메소드, 값을 불러오는 메소드는 get으로 시작하고 set으로 시작한다. 시작은 소문자이고 단어가 바뀌니까 대문자, 단어가 바뀔 때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그 이유가 JSP에서 액션 태그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JSP include 액션 태그. 자, JSP include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디렉티브에서도 include를 배웠습니다. 자, 그때 디렉티브하고 include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일단 설명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떠한 점이 다른지. 형식이 나와 있네요. 먼저 자, JSP 땡땡 include 페이지는 local URL 죄송합니다. local URL. 자, 이 부분에 이 페이지가 포함하고자 하는 페이지의 경로와 파일명을 적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플러시 속성으로 true하고 false를 쓸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문서의 출력 결과를 현재 페이지에 포함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자, 디렉티브에서 include와 액션 태그에서 include의 차이점. 자, 디렉티브는 그 소스 자체를 페이지에 먼저 포함을 시키고 혼합된 내용을 가지고 서블릿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JSP include 액션 태그는 제어권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그쪽 나름대로 서블릿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고 그 결과물을 자기 자신의 페이지에 가져다가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겠죠.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include 디렉티브와는 달리 포함되는 페이지도 또 하나의 페이지로 해석되어 존재한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네요. include 디렉티브는 포함을 시키면은 서블릿이 하나가 생성이 돼요. 그런데 액션 태그를 이용할 경우에는 또 하나의 페이지로 해석이 되어서 존재를 하게 되겠죠. 자, 다음 포함하는 페이지와 포함되는 페이지는 서로 다른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를 가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의 페이지는 자기 자신의 페이지를 나타내는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include, 자, 디렉티브 include를 이용할 경우에는 하나의 페이지 컨텍스트만 존재를 하게 돼요. 하지만 액션 태그로 페이지를 포함을 시킬 경우에는 포함하는 페이지와 포함되는 페이지 따로따로 서블릿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페이지 컨텍스트가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자, 당연한 얘기죠.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페이지는 서로 다른 리퀘스트 객체를 가지지만 리퀘스트 객체라는 것은 어떤 요청, 한 번의 요청이 이루어질 때 그쪽으로 전송되는 객체를 말해요. 두 페이지는 서로 다른 리퀘스트, 왜냐하면 페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리퀘스트 객체를 가집니다. 하지만 서로 같은 값을 가진다. 자, 개념이 조금 어렵지만 다음에 나올 예제를 살펴보시면은 자,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JSP forward 액션 태그. 자, forward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향하다라는 뜻이죠. 자, 직역하면은 forward 어디로. 자, 의역이라고 할까요? 자, 의역을 하게 되면은 제어권을 어떤 페이지로 이동을 해라한 얘기예요. 하란 얘기예요. 제어권을 이동을 해라. 자,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식 JSP forward 페이지 local URL. 자, 그러면은
여기에 local URL 부분에 적어준 경로, 페이지, 자, 파일명 그쪽으로 제어권이 이동한다는 것은 그쪽에 가서 뭔가 실행을 또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포드 형식이 이렇게 되고, 다음 이제 내용이 나와 있네요. 현재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제어권을 이동할 때 사용한다. 자,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른 일을 해라. 그때 포워드 액션 태그를 이용한다. 다음, 서로 다른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를 사용한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다른 페이지니까 자기 자신만의 페이지 컨텍스트를 가지게 되겠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다음, 서로 다른 리퀘스트 기본 객체를 할당받지만 같은 값을 가짐. 요거 약간 좀 아리송하죠. 페이지가 다른데, 페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 객체, 리퀘스트 기본 객체는 다른데 같은 값을 가진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지금 A라는 페이지에서 일을 하다가 제어권이 B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A라는 페이지를 최초로 요청한 사람, 클라이언트 측에서 보면은 어차피 제어권은 이동을 했지만 그 페이지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인식이 돼요. 그러면은 리퀘스트 객체는 다르지만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JSP 파람. 자, 파람은 파라미터의 약자입니다. 파람 태그를 사용하여 새로운 파라미터를 넘겨줄 수 있음. 자, 이 말은, 자, 액션이 아니죠. 제어권이 A에서 B라는 페이지, 포함되는 페이지, 제어권이 이동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할 때, A라는 페이지에서 B라는 페이지로 어떤 변수, 다시 말해서 그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가지고 B라는 페이지, 그러니까 제어권이 이동되는 페이지로 넘겨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넘겨받은 페이지에서는 그 이름, 그 변수에 있는 값을 불러다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뭐 꼭 JSP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 언어 작성하시면서도 파라미터라는 개념을 좀 들으셨을 거예요. 파라미터는 말 그대로 변수에다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객체 또는 컴포넌트, 이러한 곳에 특정 변수들이 이미 내부에 존재하죠. 그 내부의 변수 값을 보낼 때 파라미터 태그를 이용해서, 자, 이런 이름의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줘라. value. 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JSP 파람 태그. 자, 요것도 알아두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JSP 플러그인. 자, 요거는 뭐 자세하게는 다르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바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자바 애플릿을 실행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자, 필요한 속성. 자, 속성이 나와 있네요. 자, 이러한 속성들을 정의를 해줘야 자바 플러그인 액션 태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타입 속성이 있죠. 애플릿 또는 빈. 자, 여기 나온 값들을 써준다는 얘기죠. 브라우저에서 읽어드릴 자바 컴포넌트의 타입을 설정해준다. 다음, 코드. 파일 이름. 자바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 이름을 적어준다. 코드 베이스, 디렉토리 URL. 코드 속성에 명시한 파일을 포함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적어준다. 자, 다음, height. 요거는 실행될 컴포넌트의 높이, width. 아시겠죠? 표시될 자바 컴포넌트의 넓이를 나타낸다. 자, 이러한 속성에 값을 넣어줘야 애플릿 또는 플러그인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설명이 끝이죠. 자, 그럼 먼저 빈을 사용해서 JSP 액션 태그를 이용해서 빈의 값을 설정하고 불러오는 작업들.
간단하게 소스만, 시간 관계상 소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는 이 소스는 JSP 페이지가 사용할 빈입니다. 자, 빈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자바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얘를 컴파일하면 클래스가 나오겠죠. 중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뭐 벡터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뭐 생성자를 이용한다, 이 부분은 자바 얘기니까 자세하게 하지 않고요. 자, 요 부분을 보시면은 set enter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죠. 자, 이 set, 지금 set이라는 단어가 붙었고 enter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뭘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JSP 액션 태그 중에서 JSP set property 하고 프로퍼티 이름 엔터 value 하고 넣어준 value 값이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set exit라는 속성에 plate number value 값 넣어주면은 이쪽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자, 밑에 또 살펴보시면은 get 메소드가 보이네요. get total이라는 속성 값으로 값을 get property name은 total 해주면은 total, 여기서 반환하는 카의 사이즈, 이 숫자가 반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밑에 보시면은 get car info 속성에 get property는 car info value 불러와라 하면은 여기는 넣어준 값이고 리턴 값이 있겠죠. 이 값이 돌아온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그럼 실제 하나만 더 볼까요? car info 빈. 자, 차의 정보를 저장하는 빈입니다. 얘는 무엇이 선언이 되어 있나? 자, 플레이트 넘버, 차 넘버, 그 다음에 파킹 타임, 이러한 변수를 가지고 있네요. 밑에 보시니까 생성자도 보이고, 자, get, 여기 나왔네요. get plate number 하면은 get property action 태그로 접근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get parking time 하면은 parking time이라는 속성 값을 get property라는 태그로 접근할 수 있다. 자, 그럼 실제 JSP 페이지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 이게 JSP 페이지가 되겠죠. 쭉 보시면은 먼저 use bin 태그를 이용해서, 자, id는 객체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객체는 어떤 클래스를 가지고 만드느냐, 클래스라는 속성에다가 요렇게 요건 다 이제 패키지죠. 자바캔 폴더, 빈 폴더, 파크 폴더에 있는 카인포 빈, 요게 클래스 명이 되겠죠. 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서 카라는 이름으로 쓰겠다. 다음 파킹랏이라는 객체는 이러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명을 요걸로 하고 쓰겠다. 스코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범위예요. 어플리케이션 하면 이 사이트 전체 내에서 이 객체를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 스코프는 페이지가 있고 뭐 리퀘스트가 있고 한 번의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뭐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영역을 잡아주는 저 속성입니다. 다음 set property name parking lot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거는 자, set이나 get property를 이용할 때는 객체명이 name 속성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서 id를 잡아주고 parking lot 잡아줬죠. 그거를 그 객체를 여기서 쓰겠다. name이라는 속성으로 그 객체명을 설정을 해주고, 자, property enter, 아까 기억나십니까? set enter라는 메소드가 있었죠. 그 메소드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음 parking lot에 exit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메소드가 실행이 돼서 뭔가 일을 하겠죠. 다음, 자, 이 부분은 뭐 건너뛰고 밑에 부분 한번 볼까요? 자, get property 나왔네요. get property name은 카입니다. id를 카로 잡아준 객체가 있었죠. 그걸 사용하되
플레이트 넘버라는 속성 값을 불러와라. 그러면 요 부분에 그 메소드가 실행되면서 리턴하는 값 있죠? 그 값이 찍힌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카 한 다음에 파킹 타임 속성 이름만 적어주면은 이 액션 태그 자체가 get property이기 때문에 파킹 타임, get 파킹 타임이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반환되는 값이 이 부분에 출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뭐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뭐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include에 관련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clude는 해당 페이지로 제어권이 넘어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서블릿 결과를 생성을 하고 그거를 내 페이지에 포함을 시켜서 출력을 해준다고 그랬죠. 자, 보시면은 자, 바디 부분에 오자마자 JSP include action 태그 이용해서 페이지, 자, 지금 경로가 안 적혀 있다는 얘기는 같은 폴더 안에 이 페이지가 있다는 얘기죠. header.jsp로 제어권을 넘겨줬습니다. 자, 제어권 넘겨준 게 아니라 거기 있는 페이지의 결과물을 거기 가서 실행하고 서블릿을 불러다 왔다는 얘기죠. 그럼 그 페이지의 결과가 이 페이지에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HR은 줄 긋고 이 JSP 페이지는 액션 태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력하고 밑에 가니까 또 인클루드 시키고 있어요. 이번에는 footer.jsp. 자, 그러면 각각의 헤더하고 푸터는 어떠한 내용이 있나요? 헤더에는 자, 패스웨이컴 강좌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푸터는 오늘은 며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아까 처음에 봤던 use include JSP 파일에 같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자, 브라우저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e include.jsp다.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header.jsp의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요 부분이 실제 use include.jsp의 내용이고, 요 부분은 footer.jsp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include를 이용하면은 다른 페이지의 결과물을 포함을 하는 페이지에 삽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forward 액션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어권을 다른 페이지로 아예 넘겨준다 그랬죠. 이 예제를 살펴보시면 재밌어요. 자, 먼저 바디 부분에 문장을 하나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 JSP 자, 코드를 이용해서 리퀘스트 객체의 get 파라미터 cond. 자, 이 페이지를 요청할 때 넘어온 리퀘스트 객체 중에서 cond라는 변수 값을 cond 파람이라는 변수에다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이 값이 null이 아니고 ok라는 값과 equals는 같다라는 뜻이죠. 똑같다면 그때 JSP forward 태그를 이용해서 forwarded.jsp로 제어를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은 null이 아니고네요. null이 아니고 ok면은 그럼 ok가 아니거나 null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냥 이 부분을 출력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요 예제는 한번 브라우저에서 해볼게요. 먼저 제어권이 안 넘어가는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이 warding forwarding.jsp죠. 자, 이 페이지로 뭔가 값을 넣어주려면은 리퀘스트 객체로 보내면서 일단 보내지 말고 forwarding.jsp를 그냥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리퀘스트 객체의 뭐 cond라는 변수의 값이 없다는 얘기죠. null이라는 얘기죠. 엔터 치면 자, 넘어가지 않았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갯방식으로 넘길 때 여러분들 배우신 거 있잖아요. 물음표 찍고 컨드는 뭐면 넘어간다고 그랬죠? OK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넘어갔죠? 포워딩. 이 밑에 부분 보세요. 이 페이지는 여기 나왔네요. 이 페이지는 forwarded.jsp입니다. 포워딩 JSP에서 컨드 파라미터의 값이 OK일 경우 이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소지를 보면은 그냥 그대로 forwarding.jsp가 돼 있죠. 자, 요게 forward 액션 태그의 특징입니다. 제어권은 넘어가지만 페이지명은 그대로 남아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forward 액션 태그에 대한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플러그인. 자, 플러그인 예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요거는 고급 과정에서 하시기로 하고, 자, 여기까지 해서 자, 10강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공부하시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